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척추는 우리를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통증으로 시작해서 점차 척추가 휘어지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5년 약 800만 명에서 2019년 약 920만 명으로 5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척추 질환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추간판 탈출증,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라디오 상담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유료 영진 한의원 목서희 진료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만, 소화불량, 난임, 수족냉증 등 모든 질환에 대한 한방 상담 가능합니다. 순천 유료 영진 한의원 목서희 진료원장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처음 나와주셨는데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료 영진 한의원의 목서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 자주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주제는 일단 추간판 탈출증인데 추간판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추간판이라는 건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말합니다. 몸을 굽히고 젖히고 옆으로 기울이고 회전하는 여러 동작들이 가능하게 해주고 척추뼈에 마찰이 일어나는 걸 줄여주고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추간판이 탈출했다. 추간판 탈출증이란 건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의 정확한 명칭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네. 먼저 추간판의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운데에 수핵이라고 부르는 부드러운 젤리 같은 점액질 성상의 중심부가 있고 네. 그 주변을 섬유륜이라고 부르는 섬유성 외막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액이 밖으로 돌출돼서 섬유륜을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섬유륜을 완전히 찢어지게 만든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하부 요추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네. 목 그리고 간혹은 상부 요추, 흉추의 추간판도 손상이 될 수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심한 분들은 그리고 오래 앓으신 분들은 살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 맞아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디스크 환자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허리 디스크 환자 수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9% 이상이 늘었고 목 디스크도 2019년에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 5년 전에 비해서 16%가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는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질환입니다. 그럼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성별이나 연령대가 따로 있을까요? 성별은 주로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연령은 25세에서 50세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추간판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이 60대, 40대, 70대, 30대, 20대 순서였거든요. 실제로는 5, 60대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40대 이하의 젊은 허리 디스크 환자도 10명 중에 1명꼴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전체 환자 중에 10명 중 1명은 4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20대 미만도 전체 환자의 0.9%가 있었기 때문에 10대에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급성으로 파열이 된 경우에는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신경근 병증이라고 부르는 신경학적 증상,
신경이 자극돼서 생긴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목이나 허리에서부터 시작돼서 팔, 다리 끝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 이런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통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보통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부위를 따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아리에 돌이 매달린 것 같다. 허벅지 피부가 아스팔트에 쓸리는 것 같이 아프다. 발목을 도끼 같은 걸로 좀 찍어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굉장히 심각한 통증하고 이상 감각, 그리고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감이 들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오래되면 근육이 실제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의심을 하고 확진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설명만 들어도 어떤 통증일지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추간판 손상의 단계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이 디스크가 눌리고 퇴행이 되면서 섬유륜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3mm 이상 밀려나는 경우를 팽윤이 됐다고 말해요. 네. 이제 디스크를 호떡에 흔히 비유를 하거든요. 호떡. 네, 그래서 호떡을 그 누름개로 반죽을 누르면 살짝 높이가 눌리면서 그 누른개 바깥쪽으로 반죽이 좀 튀어나오잖아요. 네. 약간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돌출 추간판인데 수액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안쪽에 있는 섬유륜을 뚫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바깥쪽에 있는 그 껍데기 부분이 다 파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 실제로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를 돌출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탈출 추간판인데요. 섬유륜이 내측에서 외측, 전층이 다 파열돼서 수액의 일부가 바깥으로 흘러나온 상태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탈출된 수액이 아예 모체하고 분리가 돼서 척추관 내에서 위, 아래, 그 다음에 뭐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신경뿌리까지 압박하는 이런 단계를 부골화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경우는 돌출, 탈출 2단계부터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3단계를 디스크라고 부른다. 네, 지금 753국에 9922번으로 상담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40대 주부인데요. 네. 제가 목이나 어깨 쪽으로 담이 자주 와요. 네. 예, 한 번씩 올 때마다 목도 뻣뻣하고 잘 안 돌아가거든요. 네. 풀리는 시간도 조금 걸리고 통증도 심하고요. 네. 이렇게 담이 자꾸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 비해서 더 자주 담이 결리시는 건가요? 예, 저번에는 한 몇 개월 이런다 치면 지금 횟수도 조금 잦아들고, 네, 조금 더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담이 결리는 증상은 디스크 탈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의 섬유륜이 어느 정도 찢어졌다, 손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상이에요. 전에 비해서 더 자주 이렇게 빈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데 증상이 사라지는데 좀 더 오래 걸리신다고 하면 전에 비해서 이 디스크가 좀 더 퇴행이 되었고 한번 손상이 생길 때 좀 더 크게 생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주무시고 나서 그러신다면 좀 베개라든지 주무시는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편하실 때는 또 치료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유료 영진 한의원 목서희 진료원장과 함께 건강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 그 디스크가 찢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첫 번째로는 강한 충격 때문에 찢어집니다. 교통사고 같은 사고로 인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복적인 충격, 예를 들면
연탄 배달 자원봉사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그때 왼쪽에서 연탄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이 작업을 4시간, 3, 4시간 정도 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다리까지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는 반복적인 충격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왜 충격이 되냐면 우리 디스크가 비트는 힘에 대해서 가장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받을 때 좌양좌 우양우 하는 것처럼 몸 전체가 돌아가서 받고 또 몸 전체가 돌아가서 넘겨준다면 이렇게 크게 다칠 일은 없는데 비트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또 찢어지게 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나는 디스크가 다칠 만한 계기가 없었다 하시는 경우인데요. 다친 적도 없고 무리한 적도 없고 무거운 걸 든 적도 없고 이런 경우는 대체로는 오래 앉아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좀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에 특별히 다친 적이 없어도 무리한 적이 없어도 주간판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트는 힘이 뭘 옮길 때 우리가 몸을 전체로 옮기기보다는 빨리빨리 하려고 많이 비틀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 같네요. 또 요즘에는 사무직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신경근병증은 왜 생기는 건지, 튀어나오는 디스크에 눌려서 생기는 건지 이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경의 압박을 받아서도 그렇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염증에 의해서 화학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인데요. 원래 수액은 정상적인 상태라면 추간판 밖으로 빠져나올 일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탈출이 돼서 흘러나오면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거를 이물질, 침입자로 인식을 하고 굉장히 급격한 면역 반응, 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압박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도 염증이 심하면 통증이 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물리적으로는 신경 압박이 지금 아픈 거에 비해서는 되게 큰데 환자분 본인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염증은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편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59개 7000번으로 상담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네. 제가 최근에 정형외과를 갔는데, 네. 디스크 4번하고 5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웃긴 게 처음에는 앉아있을 때는 오른쪽 엉덩이 닿는 부분이 좀 불편하고, 양반다리를 하면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네. 근데 웃긴 게 서 있을 때랑 누워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치료받고 나서 양반 다리면 되는데 조금 한 5분 정도 앉아있으면 아직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네네. 예, 예. 이렇게 증상이 조금 변화가 지금 신경근 자극 증상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증상은 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좀 예측 불허 변화무쌍하게 좀 변화가 되기도 해요. 엉덩이가 아팠다가 이제 나중엔 다리도 무겁다가 발목도 아팠다가 골반도 아팠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증상이 지금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 디스크가 잘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 아직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실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좀 생활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약화되게 만든 요인들을 찾아서 바꿔보시면서 또 치료 지금 받고 계시니까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근데 다리까지 좀 뻐근하고 네. 종아리도 당기고 아프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네, 그런 것도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네,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네. 네. 그리고 네. 양반 다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양반 다리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해서 네.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그럼 앉아 계실 때 양반 다리로 앉아 계시는 거, 그리고 방바닥에 앉아 계시는 거는 좀 되도록 피해 주세요. 의자에 앉으셔서 바른 자세로 앉으시는 게 좋거든요. 양반 다리 하시는 것보다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한의사 목서희 원장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디스크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나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평소에 내 자세가 좀 많이 비스듬하고 구부정하고 또 일자목, 거북목 변형이 이미 좀 일어나 있다면 디스크에 어느 정도 퇴행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뒷목이나 어깨가 무겁고 뻣뻣하고 뻐근하고 두통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이 잘 결리고 그리고 의자나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또 차에 타고 있다가 내릴 때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디스크에 어느 정도 퇴행이 진행이 돼 있고 내부 손상도 좀 있다는 거를 시사하는 신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좀 오히려 더 심하게 찢어지게 만드는 운동이라든지 과도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이한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일자목이던가 거북목이던가 비스듬한 자세라던가 이런 것조차 증상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군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이것도.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흉추 디스크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문제가 네. 잘 생기지 않는 편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체 디스크 환자의 1%에서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흉추가 부담하는 무게 부담이 경추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추 디스크 탈출의 빈도가 적은 거는 상대적으로 흉추는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격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한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디스크 손상이 생겼을 때 좋아지는 데는 대체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디스크 저절로 아물어서 좋아지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2년, 완전히 아무는데 2년, 3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찢어진 디스크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통증이 심했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또 심하게 아팠다가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요새는 또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고 있다던데 어떤가요? 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중에 70% 정도는 발병 6개월 정도 지나면 방사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경근 병증의 정도가 견딜 만한 범위 내에 있고 또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증상이 없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물론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떨 때 꼭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신경학적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MRI상의 신경의 압박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명백하게 둔해진다든지, 걷는데 뭔가 장애가 생긴다든지, 감각 이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또 수차례에 걸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재발되는 경우, 그리고 3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서해부, 그러니까 사타구니와 회음부, 항문 주변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막상 소변이나 대변이 내 의지대로 배뇨나 배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없다, 혹은 걸을 때 발목이 힘없이 밑으로 툭 떨어진다, 이런 경우도 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자목과 목 디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 어깨가 너무 아프고 관자놀이, 정수리가 누가 쪼고 있는 것처럼 지끈지끈 거립니다. 목과 어깨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두통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목이 안 좋은데 왜 두통이 생기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면 두통이 좋아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뇌 이상이 아니라면 두통은 경추의 문제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자목 두통, 목 디스크 두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은 연관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네. 디스크가 손상됐을 때 그 손상된 그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걸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경추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관통이 관자놀이, 턱관절, 눈 주변, 그리고 위쪽 등, 승모근 이런 그 부위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통증이 생겨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 뇌에서 지금 디스크에서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보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고요. 물론 두통이 경추 디스크의 연관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더 심각한 뇌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지 좀 자세히 감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59개 7000번으로 상담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기 경남 사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69세입니다. 네. 그런데 동네 의원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리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이걸 어떻게, 그 척추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네. 증상은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 싶어 문의 좀 해봅니다. 네. 증상은 어떠실까요? 어떨 때는 좀 심해졌다가 네네. 좀 괜찮아졌다 그래요. 네네. 심할 때는 어떻게 가장 불편하신가요? 어떤 때는 한쪽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네네. 다리가 그런 경우는 이 동네 의원에서 네. 신경을 울려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전방 전이 같은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을 때 디스크 손상은 당연히 같이 따라가거든요. 물론 전방 전이를 원래 위치로 다시 돌리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쉬운 일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쉬운 일은 젊을 때부터 아닌데 그랬어요. 지금 불편하신 증상은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지금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한쪽 다리가. 그런 건 이제 디스크 주변에 있는 신경 뿌리에 염증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또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또 열심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제가 라디오 조금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 들으시고 좀 잘 지켜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한의사 목서희 원장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한방에서 디스크를 치료하잖아요. 침은 디스크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치매 효과 기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침을 맞은 부위의 혈류를 증가를 시켜서 상처 난 부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베타 엔돌핀, 엔케팔린, 엔도모르핀 이런 우리 몸에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분비되는 거를 늘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을 놓으면 근육이 수축되고 뭉친 근육이 이완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척추 주변에 연부 조직들이 이완이 되면 디스크에 과도한 수축력이 작용하는 거를 멈추게 해주고
또 불균형한 장력이 작용하는 것도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요즘에 한의원에 가면 약침 치료를 많이 하던데 이 약침요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약침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봉침인데요. 네. 이거는 벌이 가지고 있는 봉독을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해서 경혈에 주입하는 침술이에요. 이거는 봉침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자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적인 수준에서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고요. 그리고 부신에 작용해서 전신적으로도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 봉침 말고도 속단, 두충이라는 한약재를 추출한 약침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병이 난 부위에 염증 세포가 몰려드는 걸 억제해요. 그리고 연골 조직도 보존을 해주고 또 뼈 자체의 부식이나 파괴도 막아준다는 게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침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침이나 약침을 맞고 나면 더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건 왜 네. 그러는 걸까요? 네, 침도 일종의 바늘이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면서 연부 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시적인 불편감이 사라지고 나면 원래 갖고 있던 통증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편감이 신경을 손상한다든지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허리나 목이 좀 아프다 싶으면 좀 뜨거운 찜질을 해주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막 나와가지고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잖아요. 네. 그게 파스가 아니고 에틸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냉매 가스예요. 그래서 피부를 순간적으로 영하 20도 정도로 냉각을 시켜주는 피부 냉각제거든요. 네. 그만큼 급성적인 손상, 염증에서는 온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고 오래가게 돼요. 그래서 냉찜질을 해줘야 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조직 손상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야겠네요. 또 목 디스크가 있다면 어떤 베개를 쓰는 게 좋을까요? 베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한 베개, 목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안 쓰시는 게 좋고 또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또 움직이기 어렵게 머리를 꽉 붙드는 베개를 쓰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베개를 베지 않는 것도 안 되고요. 어떤 베개가 좋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내 목에 각자의 목에 딱 맞는 제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베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좀 시도해 보셔서 맞는 제품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척추 디스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걷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걸어야 디스크 주변의 미세한 혈관들의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운동을 시킨 쥐의 섬유륜이 더 훨씬 두꺼워요. 두껍고 디스크를 구성하는 물질도 더 풍부한 상태고 세포의 수도 많고요. 네. 그리고 사람도 운동을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을 비교하면 하신 분들이 훨씬 퇴행이 덜 되어 있다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걷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해주시죠. 예, 디스크가 한번 퇴행이 되면 사실 되돌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대에 이 디스크 질환이 생기면 앞으로 한 50년에서 70년 길게는 그 정도로 디스크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요새 어린 10대 분들 보면 너무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할 때 퇴행되지 않은 상태를 잘 지키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